네, 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AWS와 함께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 30분 동안 짧은 시간인데요. 이번 세미나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왜 AWS인지, 그리고 주요 AWS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AWS의 고객 사례, 그리고 AWS와 보안, 그리고 자주 질문이 나오고 답변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희는 주로 전기의 비율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가정집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 전기를 쓰려면 발전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발전기를 구매하고 구축해야 되는 많은 초기 구축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구축해 놓은 발전기 이상의 용량을 사용하실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발전기를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발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코드만 꽂으시면 언제든지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하신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고, 그리고 용량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만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관리 노력이 들어가지 않죠. 클라우드 컴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서 기업이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거나 혹은 호스팅 서비스를 받아야 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구매, 그리고 구매로 인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구매한 서버 이상의 용량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된 용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버들을 관리하기 위한 많은 공수나 소요 시간이 들어갔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전기를 쓰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시면 되고, 용량 자체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만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소요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단 몇 분이면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위한 자원들을 생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초기 투자나 장기 계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IT 리소스와 어플리케이션을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하신 만큼만 요금을 내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클라우드 컴퓨팅이냐?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6가지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 6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6가지 이점을 한 번에 요약해 놓은 장표인데요. 첫 번째로는 초기 선투자 비용이 없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세 번째는 탄력적인 운영 및 확장이 가능한 점, 네 번째는 속도 및 민첩성, 그리고 5번째는 비즈니스에만 집중이 가능하신 점, 6번째는 글로벌 확장입니다. 이 6가지에 대해서 다음 장표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초기 선투자 비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온프레미스에서는 굉장히 많은 서버를 처음에 구매하셔야 되고 많은 초기 자본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초기 투자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사용하신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CAPEX를 OPEX로 전환하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 비용 절감입니다. 이제 서비스를 하시다 보면 크게 여러 가지 사용 패턴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대표적인 4가지 사용 패턴들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on and off. 그래서 사용하실 때랑 사용하지 않으실 때가 명확할 때가 있고,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실 때,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서비스가 피크를 칠 때든지 혹은 예측 가능한 피크가 있다든지, 그럼 여기에 주황색으로 색칠된 부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미리 구매를 해 놓으셔야 하는 이제 온프레미스로 인해서 낭비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온프레미스나 IDC를 사용하시다 보면 간과하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력 비용, 그 다음에 항운항습 비용, 그 다음에 상면 비용, 이것들을 관리하는 운영관리 비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서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비용들, 그리고 이것들이 나중에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증설해야 될 때 향후 증설해야 되는 비용들,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간과하기 숨은 비용들까지 모두 비교해서 보았을 때는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면 획기적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탄력적인 운영 및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2가지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호스팅을 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트래픽 예측을 점선처럼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 구매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실제 트래픽이 하늘색 그래프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매한 이제 컴퓨팅 자원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낭비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트래픽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서버를 추가 투자하거나 장비를 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트래픽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리소스보다 좀 더 많은 트래픽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객들의 서비스 접속 지연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 불만족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클라우드로 오시게 되면 우측에 있는 그래프처럼 탄력적으로 실제 트래픽에 맞춰서 리소스를 확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탄력적 운영을 확장함으로써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고 비용도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속도 및 민첩성입니다. 과거에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사용하실 때는 이 서버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뭐 구매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당연히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준비하는데 뭐 길면 6주에서 8주까지도 걸리고 이 인프라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실패의 비용이 높기 때문에 혁신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로 오시게 되면 수분 내에 인프라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혁신을 위한 시도를 많이 할 수가 있고 실패의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혁신을 시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점차 발달이 되면서 각 산업별로 많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업종별로 제가 대표적인 기업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클라우드 기반 혹은 태생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성공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도나 민첩성 있게 서비스를 이제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은 비즈니스에만 집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계신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으실 텐데요. 메인 비즈니스의 본질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고 데이터 센터 관리, 전력 공급 관리, 네트워킹, 스토리지 관리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하드웨어 구매 및 설치, 소프트웨어 설치 및 구성,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업그레이드 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인프라 운영과 관리와 같은 이제 비즈니스의 본질과 관련 없는 부분들은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장 주요 비즈니스에만 집중하시면 된다는 점이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유저들이 뭐 1,500만 명까지 늘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EC2 인스턴스, 즉 가상 서버가 약 1,300대까지 사용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 운영팀은 5명이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클라우드로 오시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확장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킹,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역 어디로든 수분 내에 확장해서 서비스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직접 뭐 IDC를 계약하거나 호스팅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클릭 몇 번으로 미국의 자원을 만드실 수가 있고 유럽에 만드실 수 있고 남미, 호주, 중동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역에 서비스를 만들어서 웹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왜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것들인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왜 AWS인지 AWS가 어떤 서비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WS는 이제 13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매직 쿼드런트가 있는데요. 9년 연속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의 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AWS는 가장 성숙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로 많은 수의 사용자, 그리고 리소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깊은 역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고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장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폭 넓고 깊이 있는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여기 장표 외에도 표현되지 않은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원하시는 서비스들, 저희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라고 하면 저희는 서비스나 기능 이런 것들은 전부 고객들의 피드백으로부터 시작되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부 고객분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전부 모아서 이것들을 이제 우선순위를 나누어서 신규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1430개의 신규 서비스 및 기능을 출시했고요. 2018년에는 1957개의 신규 서비스 및 기능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WS를 쓰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저희의 빠른 혁신 속도를 같이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AWS의 글로벌 인프라입니다. 저희는 현재 22개의 리전을 가지고 있고 69개의 가용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7개의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프론트와 같은 엣지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전과 가용 영역이 어떤 것들인지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WS 글로벌 인프라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리전과 가용 영역,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리전은 AWS 서비스가 운영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리전 안에는 복수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한 개의 리전 안에는 복수개 이상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가용 영역 안에는 고속통신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용 영역은 리전 내 위치한 복수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용 영역 하나당 한 개 이상의 IDC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물리적으로 각각의 가용 영역은 분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해서 고가용성 구성 그리고 이중화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여러분들 서비스를 구성하고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 엣지 로케이션은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엣지 서비스의 캐시 서버가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187개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아마존의 가격 철학입니다. 저희는 2006년에 처음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73회의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 인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자발적으로 저희가 가격 인하를 했는데 저희의 아마존 가격 철학에 따라서 가격 인하를 한 것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제 플라이휠을 보시면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더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AWS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게 되면 더 많은 AWS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인프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 비용을 절감한 부분을 다시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를 해서 고객분들에게 나눠드리게 되고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 고객분들은 아무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인하를 해드리게 되면 바로 그 인하된 혜택을 바로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넓고 많은 파트너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만 개의 SI, 컨설턴시 및 ISV 파트너가 있고요.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AWS 마켓플레이스에서는 39개의 제품 분류에 4,8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등록되어 있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셨을 때 별도로 계약을 하거나 비용을 내고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여러 불편한 점들이 있으셨을 텐데 AWS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그런 계약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더 많은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WS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파트너사들의 지원 하에 서비스를 도입하실 수가 있고요. 편리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여러 로고들처럼 컨설팅 파트너와 테크놀로지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즉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WS가 가진 차별점은 축적된 경험, 2006년부터 12년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폭넓고 깊이 있는 165개 이상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피드백에 기반한 빠른 혁신 속도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여러분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73번 가격 인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수만 개의 파트너사 및 4,800개 이상의 마켓플레이스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AWS인지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AWS에서 가지고 있는 165개 이상의 서비스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요 AWS 서비스들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AWS 서비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레고 블록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레고 블록들을 조립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비스들을 만드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만큼 원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주된 서비스인 컴퓨팅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그리고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EC2 서비스와 오토스케일링, 그리고 RDS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C2 서비스입니다. EC2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머신, VM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재구성이 가능한 컴퓨팅 리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확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실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초 단위로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여러 가지 인스턴스 패밀리 종류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뭐 M5, M4, 뭐 C5, C4, R5 뭐 여러 가지 암호처럼 나와 있는데 각각 인스턴스 패밀리별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선택하여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EC2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뭐 M5 라지, M5 X 라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암호같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지 설명해 드리면 좀 더 이해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M5, 뭐 R5 이런 부분들은 인스턴스 패밀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별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M이나 R, 뭐 이런 숫자 뒤에 있는 숫자 부분은 인스턴스 세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최신이고 최신일수록 비용 대비 성능이 우수한 경향이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인스턴스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4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커질 때마다 용량 및 가격이 2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EC2에는 과금 옵션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과금 옵션을 활용해서 비용을 최적화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 온디맨드로 약정 없이 쓴 만큼만 지불하시는 가격 체계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트래픽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디맨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저브드 인스턴스, 1년 혹은 3년 약정을 통해서 40에서 7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 중인 서비스, 그리고 1년 365일 24시간 계속 써야 되는 것들은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은 자원에 대해서 이제 경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요금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자원이 변동적인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배치성 작업이라든지 혹은 단기간에 많이 써야 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표 보시는 것과 같이 만약 M5 라지를 사용했을 때 온디맨드라고 하면 시간당 0.118달러지만 1년 RI를 하게 되면 0.073달러로 약 38% 절감이 가능하고요. 3년 RI를 하게 되면 약 50에서 60%가량 절감이 가능하고 스팟 인스턴스 사용하시게 되면 70% 이상이 절감이 가능한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큰 장점이 오토스케일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회사의 11월 트래픽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트래픽을 보시게 되면 신규 제품 런칭 시 그리고 얼마 할인 이벤트 때 갑자기 트래픽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서버를 구매해 놓으셨다고 하면 이렇게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서비스 지연이나 서버 장애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서버의 최대 용량을 이 최대 피크치에 맞춰서 놓게 되면 당연히 낭비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낭비 자원을 만약에 오토스케일링 통해서 줄일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이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CPU 사용량이나 혹은 메모리 사용량, 네트워크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해서 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서버를 확장 및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 오토스케일링 서비스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늘어나는 EC2와 같은 리소스 자원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RDS, 매니지드로 제공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접 운영하실 때 대비에 비해서 DB 이중화, 멀티 에이지라고 하는 DB 이중화가 제공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중화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클릭 몇 번으로 리드 리플리카를 만들어서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확장도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출시한 오로라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MySQL 그리고 PostgreSQL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성능 같은 경우는 저희 벤치마크 결과로는 기존 MySQL 대비 5배, PostgreSQL 대비 3배의 처리량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거용성 및 내구성이 보장되어 있고, 오라클과 같은 상용 DB 엔진 대비 10분의 1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AWS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지 및 컨텐츠 배포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주요 서비스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3입니다. 무제한 객체 스토리지고요. 객체 기반으로 무제한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고, 이 객체 저장을 해 놓으시면 URL을 통해서 손쉽게 파일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99.99999%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S3 같은 경우는 다양한 AWS 서비스들과 통합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들을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레이셔 같은 부분들은 이제 콜드 스토리지인데요. 아카이빙이나 백업 스토리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S3랑 동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새로 출시한 인텔리전트 티어링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에 따라 스토리지 비용을 최적화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자주 액세스하는 것들은 S3 스탠다드에 저장을 하게 되고,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것들은 인프리퀀트 액세스라고 하는 좀 더 낮은 티어로 옮김으로써 비용을 절감해 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EB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EC2에 뗐다 붙였다 하면서 쓸 수 있는 블록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버에 들어가는 SSD나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프론트 CDN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캐싱해서 성능을 가속시켜 드리는 서비스고요. 전 세계 187개의 엣지 로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AWS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프론트 간의 데이터 전송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글로벌하게 가지고 있는 고속 백본 네트워크를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디도스 방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레이어 3, 레이어 4에 대한 디도스 방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객 사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부터 엔터프라이즈까지 굉장히 많은 고객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는 디스패치 같은 사례를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IDC에서 운영했을 때는 특종 기사가 올라온다고 했을 때 트래픽 처리가 어렵고 이런 것들을 다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WS로 오시게 되면서 서버 부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고, 오토스케일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버나 인프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성을 좀 더 개선시킬 수가 있었고요. 개발 및 이전 시간 단축, 웹사이트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특종이라든지 단독 기사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때만 급격하게 트래픽이 올라가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오토스케일링 씀으로써 평소에는 6개를 쓰다가 이런 특종 기사가 올라왔을 때 70개 혹은 50개까지 오토스케일링 가동되면서 서비스에 문제 없이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누스라는 회사입니다. 메모리 폼 매트리스를 제조하는 한국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이 매트리스를 압축 포장하면서 이제 택배를 통해서 배송함으로써 이제 아마존닷컴에서는 매트리스 누적 판매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객은 지속적으로 글로벌하게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SAP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누스 같은 경우는 여러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을 검토했지만 결국 AWS를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AWS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현재 SA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구축 비용은 절감할 수 있었고, 인프라 구축 기간 단축, 그리고 파트너를 통해서 통합 구축이나 운영을 위임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의 SAP를 구축했는데 한국의 담당자들이 있지만 클라우드를 통해서 인프라 관리나 유지 보수가 굉장히 용이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패치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SAP 같이 이제 굉장히 기업에 중요한 ERP 시스템들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AWS와 보안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안 같은 경우는 책임 공유 모델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하실 때 인프라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클라우드 인프라 자체의 보안은 AWS가 책임을 지고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리전, 가용 영역, 그다음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과 같은 인프라 단은 AWS가 제공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OS라든지 암호화 키 관리,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데이터 같은 부분들은 고객분들이 직접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KISMS라고 하는 인증이 있는데요.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 중 국내 최초로 저희가 KISMS 인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AWS 관련 질문과 답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WS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 AWS 계정 처음 가입하시면 가입 시 1년 동안 무료로 사용 가능하게 프리티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EC2나 S3, RDS와 같은 주요 서비스들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한 서비스들이 있고, 또한 12개월이 아니더라도 계속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리티어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간혹 프리티어를 초과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정의 콘솔에 로그인 하셔서 빌링 앤 코스트 매니지먼트 콘솔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 비용을 프리티어 비용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알람을 받으신다든지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과금을 방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미나를 들으시고 AWS 도입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세미나 이후에 설문지에 남겨주셔도 되고, 혹은 저희 AWS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문의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셔서 영업팀에 문의하고 싶습니다 라는 버튼을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수일 내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AWS 서비스를 쓰고 싶은데 예상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견적은 어떻게 내나요? 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산정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고객분들이 AWS 서비스를 기존에 이용해 보신 적이 없으시면 직접 견적을 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파트너사를 통해서 견적을 산출하실 수가 있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AWS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적합한 파트너사를 소개해드려서 파트너사와 컨설팅 통해서 견적을 내고 구축 문의 등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AWS 비용을 최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크게 네 가지를 저희는 항상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right sizing, 서비스에 적합한 사이징을 선택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온디맨드, 리저브드 인스턴스, 스팟 인스턴스와 같은 구매 옵션을 통한 효율화,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과 같은 탄력적인 아키텍처 구성을 통해서 비용을 효율화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고 그래서 개선해 나가면서 비용을 최적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중에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AWS 계정에 로그인 하셔서 서비스 항목에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를 검색하시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비용 최적화, 보안, 안정성, 성능에 관련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체크포인트를 참고 삼아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좀 더 비용도 최적화하고 보안도 강화하시고 가용성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강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트레이닝 팀에서도 여러 가지 디지털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추천 교육 과정으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과정이 있으시다고 하면 요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교육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온라인 빌더 시리즈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래에 있는 여러 링크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세미나 끝나신 이후에 설명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